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요. 아니요, 자다 일어난 건 아니고요. 네. 네, 제가 자다 일어난 게 아니고요. 네,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그냥 변명은 아니고,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네, 저게 맞습니다. 네, 12시 방송인 줄 알고, 이제, 제가, 네, 네, 12시 방송으로, 착각을 하고, 이제, 컨텐츠 준비 다 한 다음에, 컨텐츠 준비 끝났는데, 아직 2시간 남았네. 뭐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한숨 잘까?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누워가지고 카톡을 봤는데 아진용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방송 안 키냐고. 그래가지고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케줄표를 확인을 해보니까, 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케줄표를 확인해 보니까 12시로 찍혀 있는 게 아니라 10시로 찍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일단은 네, 죄송합니다. 네. 불타는 이모티콘을 만들어 드렸다고 이렇게 바로 사용처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던 생각은 없었는데요. 네, 제가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네, 네. 네. 제가요, 네. 너무 죄송합니다. 네, 12시 방송인 줄을 착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네,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거리가 없고요. 네, 스케줄표를 제가 작성을 해놓고 제가 헷갈린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앞으로는 네, 시간을 착각하는 일 없도록 계속해서 알람을 매일마다 이제 해가지고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착각하는 일 없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네. 네. 보시면은 아, 아, 여러분들 혹시 로딩하는 이모티콘이 총 2개가 로딩하는 이모티콘이 총 2개가 있거든요. 로딩하는 이모티콘이 2개가 있어가지고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는지, 아니면 그냥 2개 다 넣어놓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이상한 채팅이 하나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네, 로딩이 머릿속에 갑자기 뇌내 로딩이 좀 걸리네. 아무튼 네, 제가 너무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하루 동안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릴 건데, 네, 여러분들, 네,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죄송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른 로딩이요. 다른 로딩은 제가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네,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로딩을 제가 만들어 드릴 텐데. 아니네. 못 올리네. 아니네. 못 올리네. 이거를 일단은 따로 해가지고 아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이 티어 구독으로 해가지고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면 손가락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이 따로 있는데 손가락이 있는 로딩하고 손가락이 없는 로딩하고 두 가지 버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 여러분들께서 더 원하시는지 일단은 지금 목을 보시면은요, 네, 12시인 줄 알고 목도 안 풀고 제대로 안 풀고 왔거든요. 12시인 줄 알고 제가 목도 안 풀고 와가지고 살짝 목이 잠겨 있습니다. 네, 목도 제대로 안 풀려가지고 지금,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자, 일단은 네, 오늘의 컨텐츠, 네, 일단은 오늘의 컨텐츠 소개부터 조금 미리 드리고 가는 걸로 할게요. 잠깐만요. 오늘의 컨텐츠부터 조금 미리 소개를 드리자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웹툰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고요.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카테고리를 크게 4개로 나눠가지고 일단은 가져와 봤습니다. 그 중에 2개 정도는 조금 겹치는 느낌이 들긴 해요. 2개 정도는 좀 겹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게 좀 겹칠 수밖에 없다는 점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판타지다. 근데 이제 판타지인데 아포칼립스물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겹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뺐습니다. 따로 이제 판타지에서 이제 아포칼립스 요소가 있는 건 좀 아포칼립스 쪽으로 좀 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일단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여러 가지 웹툰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도록 대략적으로 봤을 때 15개인가 16개인가 가져왔어요. 아닌가? 잠깐만. 14개인가? 아무튼 그렇게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PT가 제가 조금 여러 가지로 고심해가지고 디자인을 조금 더 이쁘고 깔끔하게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어떠신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좀 고심을 해봤어요. 이번에 그 PPT 디자인을 좀 이쁘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PPT를 좀 이쁘게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좀 마음에 드시는지 저의 미감이요. 제가 미감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제가 미감이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저의 최대한 그걸 해가지고 최대한의 미감 발휘해가지고 무채색 계열로 해가지고 최대한 이쁘게 네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아요. 저 미감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제가 10분을 늦게 왔으니까 일단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진행을 해볼까요? 네, 원래 계획대로라면 네 지금쯤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J 타이틀도 좀 떼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은 그죠? 이 정도면은 그 J 타이틀이 맞나? J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의 일정도 까먹고 있는데 J라고 할 수 있을까? 아무튼 네. 글쩍글쩍. 일단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컨텐츠 진행을 해볼게요. 네, 아무튼 네,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짠! 짠! 하고 나타났고요. 요거를 그 다음에 위치를 이쪽으로 옮기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쯤이었던 걸로 봤거든요. 일단은 네 이렇게 일단은 PPT가 기존에 이제 흰색하고 주황색에서 조금 더 이제 검은색하고 주황색 계열로 조금 더 바뀌었고요. 최대한 조금 더 깔끔하게 히로 같은 그쵸? 딱 그 느낌을 바라긴 했어요. 딱 히로 색깔, 제 색깔 나오는 걸 좀 원하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조금 구성을 바꿔봤고요. PPT 색깔에. 자, 그렇게 돼가지고 일단은 자 시작을 슬슬 해보는 걸로 조금만 키울까요? 조금만 살짝만 키우고 자, 네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로입니다. 네 오늘은 웹툰 추천
여러분들께 한번 웹툰 같은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웹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웹툰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네 가지 부류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 추천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이 앞서가지고 세 가지 참고사항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네이버 웹툰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 추첨을 해봤고요. 해당 추천은 네이버 웹툰에 한해서 진행되었으며, 그 이유는 접근성이 제일 좋은 웹툰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라고 하기에는 그냥 제가 네이버 웹툰밖에 안 봐요. 네이버 웹툰을 제외한 플랫폼에서는 제가 따로 웹툰을 챙겨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카카오 페이지나 아니면은 그런 곳에서는 따로 웹툰을 챙겨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네이버 웹툰으로 일단은 위주로 한번 잡아봤고요. 다음에 추첨 기준 관련해가지고는요, 이제 추첨 기준은 오로지 히로의 개인적인 감상이며, 히로의 추천은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평소에도 여러분들께서 카페 자유 게시판에 추천해주시면, 다 보긴 해요. 제가 다 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포 관련해서도 이제 해당 방송은 이제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스포일러를 조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추천을 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일부 스포일러가 조금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최대한은 웬만하면은 이제 웹툰의 초반 부분 그런 곳에서 일단은 최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할 거니까요. 너무 큰 스포일러,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에 대한 스포일러는 없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최대한 생각을 해가지고 고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내용 전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도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뭐 히로의 마음이다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히로의 마음으로도 조금 어떤 선정 기준들이 있을 거니까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입니다. 이제 완결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말이 얼마나 깔끔하게 끝나는가, 결말이 얼마나 깔끔하게 끝났는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노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이제 조금 그 뭐였지 신노 가셨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신의 탑, 이제 노블레스, 이제 가도바이 스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액션 웹툰의 3대장 이렇게 하면서 불렸었는데, 마지막이 좀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진짜 핵으로 끝났습니다. 마지막이, 이게 뭐 중간에 뭐 스토리 작가분께서 도망갔다 이런 말 돌면서, 중간에 좀 엔딩이 좀 이상하게 나가지고, 명작 반열에서 좀 제외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완결 웹툰 같은 경우에는 결말이 얼마나 깔끔하게 끝나는가, 그 다음에 현재 연재 중인 작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진행된 스토리까지가 전개가 얼마나 깔끔했는가가 조금 이제 첫 번째 결말 관련해가지고 선정 포인트고요. 두 번째 그림체입니다. 그림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나 예쁜지, 이것도 겐치가 조금 포함이 돼 있긴 하지만 얼마나 이쁜지 아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여러 가지로 조금 이쁠 거예요.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림체 중요하죠, 그쵸? 그리고 독특하게 약간 몰입감을 주는 그런 그림체들도 좀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어느 정도 가산점이 있었다. 어느 정도 가산점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웹툰도 일종의 예술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웹툰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교훈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저한테 마음을 움직였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보너스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선정 기준 이렇게 미리 고지를 해드리고 가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장르라고 하죠. 카테고리 같은 경우 첫 번째 로맨스, 저희 또 전문 분야죠. 저희 전문 분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옴니버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 좀 여러 가지 이제 ом니버스, 세 번째 판타지, 네 번째 아포칼립스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판타지하고 옴니버스, 판타지하고 아포칼립스는 어떻게든 엮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엮일 수밖에 없는 요소들입니다. 분명히 이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얽힘돼 있어가지고 엮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판타지 중에서도 아포칼립스 요소가 있는 친구들은 조금 아포칼립스를 좀 빼는 느낌이고, 판타지 중에서 이제 옴니버스 조금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옴니버스를 뺀 느낌입니다. 로맨스는 뭐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로맨스 웹툰이에요. 저의 전문 분야죠. 저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 좀 마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첫 번째 로맨스 웹툰 장르로 일단은 가볍게 시작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로맨스 웹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부분의 웹툰에 아마도 로맨스 장르가 조금씩 포함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로맨스 웹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순도 높은 로맨스만 일단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애니로 봤을 때 프리렌이다. 그러면은 사실 로맨스 그 요소가 좀 있긴 하잖아요. 이제 김매라고 프리렌하고 이제 약간 알콩달콩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 뭔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판타지로 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요소들은 좀 제외하고 아예 로맨스가 좀 메인인 경우에만 조금 이런 웹툰들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시작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가볍게 로맨스부터. 자, 첫 번째 웹툰입니다. 자, 저의 최애 로맨스 웹툰이고요. 그 연우의 순정입니다. 연우의 순정이고요. 자, 그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설명 같은 경우에는 자, 여학생으로 오해받을 정도로 여리여리한 외모를 가진 연우. 그는 교내 인기 스타인 강혜수를 몰래 좋아하고 있다. 하지만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고 소심한 연우는 같은 반인 해솔이에게 말 한번 제대로 붙여본 적이 없는데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태그가 되게 많아요. 보시면은 뭐 감성, 청춘, 햇살남, 소심남, 순정남, 다정녀, 무심녀, 능력녀, 사연녀, 성장물, 햇사케, 뭐 러블리, 다정남, 짝사랑, 힐링, 학원물, 학원 로맨스, 청춘 로맨스, 걸크러쉬 진짜 많은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걸크러쉬입니다. 걸크러쉬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소심남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심남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순정남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순정남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이게 순애로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그런 해시태그이기 때문에, 그쵸. 제가 좋아하는 웬만한 소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햇살캐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햇살캐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과거가 좀 있어가지고 얘가 약간 과거가 있는데 좀 햇살캐인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너무 마음이 아픈데 뭔가 햇살캐가 좀 진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마음이 아픈데도 진짜 막 우는 게 맛있고 막 아파가지고 막 얼굴 빨개지는 것도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요, 네, 잠깐 이성을 잃었는데, 아무튼 네. 그 다정남도 되게 사실 순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쵸? 뭐 얀데레 집착 이런 거 되게 좋지만서도 순애에 있어가지고는 다정한 게 제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쵸. 다정한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또 맛있는 게 둘이 서로 상호 집착을 살짝씩 해요. 이게 순애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서로 이제 집착을 해야지 발동이 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간의 집착이 살짝 있습니다. 그게 또 맛있는 포인트거든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한테 조금씩 집착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진짜 맛있는 포인트거든. 그래가지고, 자, 일단은 좀 진정하고, 조금 본격적으로 소개를 좀 넘어가 볼게요. 글그림, 이솔님 작가님께서 이렇게 그리셨고, 연재일, 2020년 9월 21일부터, 지금까지 현재도 연재 중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전을 좀 연재 중이세요. 그래가지고 조만간 완결이 될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이거를 볼 생각이 있으시다. 이게 쿠키를 굽지 않고 이제 기다리면 무료 이런 식으로 기다리지 않고 정주행을 하실 그럴 의향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곧 있으면은 이제 완결을 하시기 때문에 외전을 연재 중이셔서 곧 있으면 완결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용등급 15세 그 한 줄 요약으로 피폐해질 때쯤에 다시 달달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남주하고 여주하고 둘의 스토리가 엄청 사실 생각보다 조금 많이 피폐해요. 많이 좀 다크합니다. 조금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이쁘게 컷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크한 편이기 때문에 좀 피폐해질 수도 있어요. 스토리를 보시다가 과거사를 보다가 조금 피폐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때쯤에 긴급하게 혈당을 투여해줍니다. 긴급하게 바로 그냥 주사기로 해가지고 그 경동맥에다가 주사기를 팍 꽂아요. 그래가지고 저의 이제 혈당을 좀 올려주는, 너무 달달해가지고 이제 두점쿠가 무슨 소용이냐, 우리에게는 연우의 순정이 있는, 대충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혈당을 확 투여를 해줘. 그런 식으로 투여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완급 조절이 상당히 좋다. 그런 식의 완급 조절이 상당하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연애 순정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저의 평가는 몇 마리 사건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자각하는 잘생긴 여주와 그 다음에 사연 있는 과거를 가진 예쁜 남주의 두근두근 로맨스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이게 잘생긴 여주랑 예쁜 남주다. 이게 잘 적은 거 맞습니다. 네, 이게요, 반대가 됐어요. 여기 같은 경우, 보통은 잘생긴 남주에 이제 예쁜 여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 반대가 됐습니다. 잘생긴 여주에 예쁜 남주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사실 저거, 무엇이냐, 저거,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그쵸? 남주가 진짜 이뻐요. 참고로 지금 안겨가지고 위에 올라가 있는 베이지색 가디건 입고 있는 사람이 남주입니다. 연우라고 하는 남주고요. 그쵸?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잘생긴 여주랑 이쁜 남주. 이게 또 맛있는 포인트거든요, 또. 아무튼 이미 웹툰,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최애캐가 최애 커플로, 쌍으로 이제 선정이 될 만큼 정말 달달한 웹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제가 1화부터 해가지고 모든 스토리를 다 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넘어가는 걸로 하겠고요. 여기까지 좀, 넘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아요. NPCC라고 하는 웹툰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법엔 여러 가지가 있다. 뭐 레벨을 올려서 강해지거나 아니면 강화를 해가지고 더 좋은 아이템을 얻거나 PVP를 통해 다른 플레이어들과 경쟁하거나 혹은 게임의 세계관에 푹 빠져 몰입하거나 몰입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주인공 모험가와 길드 안내원, NPC, 엠마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라고 합니다. 해시태그로는 판타지, 가벼운, 그 다음에 게임 판타지 이 세 개가 있고요. 그림체 귀엽죠, 그쵸? 그림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귀엽습니다. 이게 X에서도 생각보다 작가님께서 유명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여러분들, 일단은 순서를 조금 중간에 해버리면 안 되니까 조금 그냥 일단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다 읊은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갈게요. 자, 글그림, 미라주 작가님께서 글그림을 둘 다 맡고 계시고, 그다음에 연재일 2024년 8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연재 중이시고, 이용 등급 전체 이용가, 그 다음에 저의 한 줄 요약. 이게 순애지. 이게 순애지, 그치? 이게 순애지. 그 다음에 저의 평가는 이제 게임 속에서 NPC와 함께 연애하는 상상해보신 여러 게임 유저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스타듀밸리에서 하라는 농사를 안 하고 모드를 깔아가지고 세바스찬과 연애를 했다라고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언젠간 상상을 해봤을 그런 일상이거든요. 그쵸?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진짜 순애입니다. 이 진짜 순애고요. 뭐 위기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있긴 한데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순애예요. 밀당 그런 거는 하수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수나 하는 행위고요. 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듀밸리에서 세바스찬한테 선물 주면서 연애 감정 올려가지고 결혼까지 해보신 모든 분들 이 웹툰 강추드리는 바입니다. 고구마 없는 웹툰이구나. 이게 약간 그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히루들이 게임을 좋아하시면 알겠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퀘스트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을 정말 자연스럽게 엮어가지고 이게 정말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템이 저희가 예를 들어 20개를 가져가야 되는 퀘스트다라고 하면 어쨌든 19개까지만 가져가면 퀘스트 완료는 안 되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하는 그걸 이용해서 풀어나가는 스토리라던가, 그런 식으로 조금 게임적인 요소들을 이용해가지고, 스토리를 이어가는 게 조금 되게 매력적인 작품이에요, 이게. 게임을 주제로 한 웹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게임하고 연애를 같이 엮은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 중에서도 게임을 주로 메인으로 한 게임 작품 중에서도 상당히 매력 있는 작품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진짜 저는 보고 놀랐어요, 진짜.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또 이거랑 비슷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어떻게 용사 이름이 아였던가? 그런 웹툰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게임에서 이제 NPC들이 보는 시선을 통해서 해석하는 그런 웹툰인데, 그것도 재밌긴 합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후에 조금 그게 안 되긴 하는데, 추천이 안 되긴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따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을 정도로 재밌는 게임 웹툰이에요. 진짜 게임, 그거 이름이 그겁니다. 어떻게 용사 이름이, 이겁니다. 그, 진짜 웹툰 이름이 요거예요. 요거래요. 요거 딱 요겁니다. 어떻게 용사 이름이, 요게 딱 그겁니다. 음. 그래가지고, 달달합니다, 이게. 고구마가 없어요. 밀당? 없습니다. 밀당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서로가 서로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미치겠는 사람들만 모여있어요. 아니, NPC들끼리 연애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서로가 서로를, 좋아해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람들만 모아놨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그거는 좀 아니긴 하지만 그림체가 귀여워요. 그림체가 되게 귀엽습니다. 보시면은요, 일단 썸네일부터 그림체가 되게 귀엽죠. 되게 약간 가볍고, 이 게임의, 아니, 이 웹툰의 약간 유일한 단점이다. 유일한 단점이다라고 하면은, 너무 짧게 느껴져요. 너무 짧게 느껴져요. 이게 막 달달해가지고 미치겠다 미치겠다 하다 보면은 좀 짧게 느껴집니다. 요즘 웹툰들이 워낙 길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한 명이서 담당하시기엔 조금 많이 어려워요. 사실 요즘 웹툰들이.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짧게 느껴진다는 게 좀 단점이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로맨스 웹툰에서는 이것도 제법 추천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달달해요. 아주 진짜 혈당 스파이크를 한순간에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강추드립니다. 고양이가 그리고 귀여워요. 고양이가 진짜 약간 그 감초 역할을 제대로 하거든요. 고양이가 계속 툭툭 나와가지고, 계속 툭툭 나와가지고, 네, 고양이가 상당히 감초 역할을 잘해줍니다. 엄청 귀여워요. 저 품에 안기고 있는 고양이가 귀엽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기 뒤에 있는 촌장님도 있잖아요. 촌장님도 귀여우십니다. 여기 웹툰은, 남캐들도 귀여워요, 사실. 남캐들도 귀엽습니다. 여기 웹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최근에 그 내용인데요. 저 고양이가 계속 저 촌장님을 피해가지고 촌장님이 되게 서운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서운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서운한데 말은 못하고 계속 끙끙 앓고 계시다가 고양이가 말을 합니다. 고양이가 보시면은요, 왼쪽에 있는 흰색 그 고양이 수인 있잖아요. 걔하고밖에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저 촌장님의 수염이 너무 끌어안았을 때 털이 엉켜가지고 아프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피했다라고 했던 촌장님이 아니 그럴 수가 하면서 약간 충격받듯이 하다가 사실 내가 싫어가지고 피하는 게 아니었구나 고양아 미안해 막 하면서 막 끌어왔는데 그게 너무 무해하고 귀엽습니다. 그게 너무 무해하고 귀여워요 진짜. 그래가지고 최근에 또 휴재에서 복귀를 하신 작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작품이고요. 그래가지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되게 가볍게 보기 좋아요. 진짜 가볍게 보기 좋습니다. 요즘 사실 웹툰들이 사실 분량이 엄청 길어가지고 본다고 하면 진짜 날 잡고 각 잡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이직로그, 현재 웹툰 연재 중인 이직로그라고 하는 웹툰인데요. 자, 스타트업 회사에 재직 중인 조이와 맥스. 이제 조이는 눈에 띄는 외모와 뛰어난 사교성, 완벽한 실력의 소유자인 반면 맥스는 존재감 제로의 대인기피증, 혼밥 마스터다. 그런 두 사람이 한 팀, 바로 옆자리에서 공존하게 되었고, 같은 팀이 된 첫날, 맥스는 조이의 모니터에서 보면 안 될 것을 보고 말았다. 그 순간부터 그의 평온한 회사 생활은 뒤틀리기 시작하는데 로맨스 해시태그로는요 로맨스 러브 코미디 오피스 능력러 로맨스 코미디 오피스 로맨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림체 그쵸? 그림체 너무 이쁘죠. 개인적으로 조금 더 그 남주인공이 잘생겼거든요. 근데 약간 그 퇴폐미있게 잘생긴 거 뭔지 알아요? 이제 약간 개발자인데 개발자답지 않아요. 원래 일반적인 개발자들은요 머리 떡져 있고요, 안경 써야 되고요, 니트도 이제 약간 체크무늬 남방 입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되게 입고 다니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남주 개발자는 좀 깔끔하게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요 머리도 감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안경도 안 썼고요. 그냥 개발자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거라고는 다크서클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크서클도 너무 매력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일종의 퇴폐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중간에 그 남주가 한번 꾸미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꾸미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게 다녔을 때 그쵸. 환상 속의 개발자죠. 그쵸.
자, 그래가지고 글그림, 이제 우시목 작가님이랑 이하한 작가님 이렇게 하셨고, 연재 2025년부터, 2025년 3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연재 중이시고요. 이용등급 전체 이용가. 한 줄 요약은, 이런 사내 연애가 가능한가요가 저의 한 줄 요약입니다. 사실,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라는 걸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라는 걸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내 연애를 한다. 그럼 보통은 사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내 연애 진짜 하면 안 된다. 이거 진짜 하면 큰일 난다. 그냥, 진짜 깨지는 순간 그냥 그대로 그냥, 누구 한 명 퇴사하는 거, 그냥, 누구 한 명 퇴사하고 막 야차를 막 해가지고 막 누구 한 명 막 죽네 사내 막 이러고 있고 막 뒷담 막 돌고 막 그런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만약에 여기 나오는 오피스 로맨스 같은 사내 연애다라고 하면은 사내 연애 할만한데 나쁘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달달하게 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지? 아무튼 네. 그리고 저의 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이쁜 그림체. 이 그림체가 진짜 이뻐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림체와 함께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존재하는 웹툰. 개인적으로는 메인 여주보다 서브 여주를 좋아하는데 이거 서브병인가요? 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보시는 커버 이제 썸네일에 있는 여주가 이제 메인 여주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으로 이제 밀어주는 조이라고 하는 여주고요. 이제 서브 여주로 한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 파거든요. 이제 맨날 댓글에서 맨날 싸워요. 맨날 조이파는 고기를 드십시오 하고 막 반대쪽은 막 예를 들어가지고 히로파다 그러면 히로파는 고기를 드십시오 하면서 막 맨날 싸웁니다. 저는 그 서브 여주 파기 때문에 진짜 안 이어질 것 같은데도 이게 너무 아쉬워요. 진짜 꼭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진짜로 진짜 제가 서브병에 세게 걸려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진짜 느끼는 거는 진짜 저는 왜 애들 이런 로맨스 웹툰을 볼 때마다 메인 히로인보다 서브 히로인이 더 끌리는 걸까요? 진짜 약간 여성향 웹툰이 이제 조금 이제 여주가 한 분 있고 남주가 좀 많은 그런 경우에도 조금 이제 한 명에 따른 이 서브 남주가 조금 약간 끌리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로. 이거 결국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요즘 들어가지고 점점 조이가 점점 폭주를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말씀드리자면 그림체가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웹툰이, 여러분, 강약 조절이 진짜 그냥 기가 막힙니다. 강약 조절이 진짜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진짜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진짜 제가 연애를 안 하고 있는데 연애를 하는 듯한 기분을 줘요. 진짜 약간 보면서 깍 하는 그 기분을 줍니다. 약간 누워가지고 이제 베개 아래로 손을 이렇게 뻗고 이제 웹툰 이렇게 내리면서 약간 발장구 치면서 깍 하면서 팡팡팡팡 이제 이불 같은 거 좀 치는 이제 매트릭스 치는 그런 느낌을 정말 잘 주는 웹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개인적으로는요, 요즘 로맨스 웹툰 중에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 로맨스 웹툰이요. 진짜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아무튼 이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약간 빌런이 없진 않거든요. 빌런이 있어요. 빌런이 있는데 그 빌런이 약간 자극적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다른 웹툰을 비해서 조금 순한 맛입니다. 확실하게 현실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렇다고 이제 욕하기는 살짝 애매한. 왜냐하면요, 이 상황에 왔을 때 나도 저렇게 안 할 자신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법한 그런 식으로 웹툰이래. 빌런들이 좀 약간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는 보시는데도 그렇게 막 걸리는 게 크게는 없어요. 걸리는 게 있긴 합니다. 걸리는 게 있긴 한데 그렇게 크진 않다. 보시면서 조금 약간 흡수력이 좋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세 번째로 추천드린 로맨스 웹툰 같은 경우에 이제 이직로그 강력 추천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웹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청춘 블러썸. 청춘 블러썸 이것도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푸르지 않아도 괜찮아 이제 막 청춘을 시작하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은 그 시절의 기억들.
봄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들의 성장통,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빛깔로 담아낸 풋풋하고 알싸한 아이들의 청춘 스토리. 로맨스, 해시태그로는요, 로맨스, 드라마, 영화 원작 웹툰이라고 이게 만들어졌대요. 저는 몰랐는데, 하이틴, 학원 로맨스, 캠퍼스 로맨스, 그 다음에 삼각관계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후속작이 지금 연재 중이거든요. 청춘 러브썸이라고 하는 후속작이 연재 중인데, 청춘 러브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 청춘 블러썸을 조금, 미리 마스터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먼저 이걸 추천을 좀 드리고요. 글그림, 홍덕,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경우에 이제 네모네, 저, 몰랐어요. 그 네모네더라고요. 그림 작가님께서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읽으면은 네모네 작가님이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연재일 이제 2020년부터 2020년 6월 26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이용되고 전체 이용가. 한 줄 요약으로는요. 저는 이런 청춘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런 청춘을 본 적도 없고요. 겪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에 묘사되는 청춘은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저는 닿을 수 없기에 낭만이라고 생각하고 닿을 수 없기에 꿈이라고 생각하는 느낌입니다. 저는 이런 청춘을 겪은 적이 없기에 그런 청춘들이 정말 아름답고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저의 평가로는요, 학생들만이 할 수 있는 행복하지만은 않은 사연 있는 이야기들, 잔인하게도 빛나는 청춘들을 그려낸 이야기. 이거를 쓸 때는 사실 약간 어떤 감성으로 썼냐면요, 그 영화, 평론가분들 보통 약간 쓰실 때 화법처럼 썼거든요, 이거 할 때는. 약간 이야기들이 좀 잔인해요, 뭔가. 약간 좀, 약간 혈이 낭자하고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이걸 겪는다고 했을 때 그 이야기도 좀 잔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겪고 이렇게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지, 진짜, 정말 장하다라는 감정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되게 청춘이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도 이게 조금 많이 잔인해가지고 너무 막 슬프고 막 그런 에피소드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이게 진짜 그 에피소드에선 저는 개인적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저는 T인데 저는 그 순간만큼은 F가 됐고요. 무엇보다 남주가 귀여워요. 그 메인 남주라고 하죠. 이게 여러 가지 남주가 있는데요. 남주가 커였습니다. 남주가요. 그 썸네일 보시면은 그 흑발 있잖아요. 저 친구거든요. 저 친구가 키가 또 작아요. 근데 애가 되게 똑부러졌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애가요. 그 키가 작은데 똑부러진 약간 그런 잘생겼어요. 심지어 눈물점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눈물점이 있어요, 여러분. 눈물점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짜 눈물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진짜 저도 사실 눈물점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저도 옛날에 눈물점이 있었는데 그걸 옛날에 얼굴에서 점 빼면서 다 제거가 돼버려가지고 좀 아쉬워요. 저 눈물점 진짜 남겨놓고 싶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진짜 눈물점 남겨놓을걸. 약간, 그리고 얘가 되게 발칙합니다. 처음에 여주한테 고백할 때 뭐라고 하더냐. 진짜, 애가 진짜, 그냥, 팍스 고양이에요. 애가, 검은색 팍스에 탈을 쓴 고양이입니다. 고양이에 탈을 쓴 팍스예요, 그냥. 검은 고양이에 탈을 쓴 팍스예요. 진짜 하는 짓이 진짜 딱 해가지고, 뭐하냐, 진짜 노을이 지는 학교 창밖을 창밖에 노을이 지고 있는데, 거기 기대가지고, 그러면은 며칠 동안 사귀어보면서 내가 싫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는데, 진짜 그게 너무 진짜 팍스입니다. 그게 진짜로요. 그니까 진짜 다 모를 것 같이 생겨놓고서 진짜 너무 팍스예요, 진짜. 맨날 손잡을 때마다 진짜 귀 빨개지면서 진짜 얘가 진짜로. 얘 진짜, 진짜 손잡을 때마다 귀가 빨개지는 게 너무 맛있다니까요? 그게 진짜 맛있는 포인트예요, 여러분. 되게 얼굴은 되게 덤덤하게 하거든요? 근데 귀는 빨개지는 게 그게 진짜 맛있는 포인트입니다. 남주가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여주가 그거에 빠져가지고 점점 조금씩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여주가 조금씩 질투를 하기 시작하는 게 또 맛있는 포인트입니다.
그쵸. 아, 저 말이 맞아요. 키장남에 대한 환상? 제가 봤을 때 얘가 구할이에요. 키장남에 대한 환상은 제가 봤을 때 여성분들 만약에 이 웹툰을 보고 그걸 가지고 계시다? 제가 봤을 때 그거의 구할은, 우리 남주가 만들었어요. 진짜로. 아, 그 다음에 뒤에 또 이제 서브 남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두 번째 주인공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인공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주인공 사연이 진짜 너무 큰 찌통입니다. 너무 큰 눈물이에요. 진짜로. 개 큰 눈물 해가지고, 진짜, 진짜 제 이야기만, 제 서사만 생각하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게 어떻게 저렇게 햇살께서는 밝게 있을 수 있는 저는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청춘이라서 회복이 빠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 아이의 이야기는 제가 진짜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면서 진짜 눈물 펑펑 흘리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진짜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스포가 될 수 있어서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나중에 직접 보시면서 하는 게 권장드립니다. 그쵸. 시리즈 이어봐야 돼요. 청춘 러브썸, 청춘 블러썸이 첫 번째고요. 청춘 러브썸이 이제 후속작, 이제 이 친구들 좀 성장해가지고 성인이 된 스토리가, 청춘 러브썸 스토리이기 때문에, 청춘 블러썸 같은 경우에는, 청춘 블러썸을 먼저 보고 청춘 러브썸을 나중에 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냥 추천하는 게 아니라 강력 추천드려요, 이거는. 청춘 러브썸을 그냥 그것만 봐도 되긴 하고도 상관없어요. 그것만 봐도 되게 잘 만든 연애 웹툰인데 서사를 조금 이해하는 능력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거. 어쨌든 청춘 러브썸 같은 경우 청춘 블러썸의 후속작 2탄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해리포터에서 이제 마법사의 돌을 안 보고 죽음의 성모를 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자, 이 다음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사실 되게 오래된 웹툰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진짜 오래된 거거든. 이 그림체가 진짜 귀엽거든요. 슈퍼시크릿입니다. 평범한 여대생 은호와 조금 특별한 소꿉친구 견우의 술래잡기. 은호와 모르는 이웃집의 비밀들이 밝혀진다. 해시태그로는요, 로맨스, 소꿉친구, 친구에서 연인, 그 다음에 인의 존재, 이렇게 해시태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그림 이온. 연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15년 3월 30일부터 18년 1월 29일까지 연재를 하셨고, 이용내급 전체 이용가, 한 줄 요약 같은 경우에는요, 소꿉친구 로맨스는 늘 옳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밑줄 쫙 그은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하고 돼지꼬리 뿅뿅 한 다음에 별까지 붙여야 돼요. 소꿉친구 로맨스는 진짜 늘 옳습니다. 이거는 진리고 법이에요. 이건 대한민국 헌법에 헌법 개정안을 해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이제 1항 1조에 해가지고 소꿉친구 로맨스는 늘 옳으면 이걸 반박하면 안 된다라는 걸 헌법에 넣어놔야 됩니다. 진짜 돼지꼬리 뿅뿅 해가지고 넣어야 돼요. 진짜로. 저의 평가는요, 오래된 웹툰이지만 아직까지 소중하고 가끔 꺼내보는 명작입니다. 그림체가 포근포근 귀여워요. 여러 가지 갈등 아닌 갈등들이 나오는 로맨스 웹툰이고, 갈등이 없진 않습니다. 되게 중간에 한번 싸울 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지만, 판타지 요소를 좀 많이 섞은 로맨스 웹툰이니만큼 좀 비현실적이고 뭔가 흐름적으로 뭔가 좀 아쉬운 것도 있긴 해요. 물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쌈싸먹을 만큼 달달한 웹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림체도 되게 포근포근하고 되게 어울려요. 최애 웹툰이신가요? 이게 또 되게 유명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유명한 그 작품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마도 이걸 아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요, 잠깐만요. 가장 좋아했던 그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1화부터 바로 나오는 거니까 미리 설명드리자면요. 앞에 보이시는 저거 큰 개 아닌 개가 있잖아요. 저건 늑대거든요. 근데, 늑대인데, 저 친구가 남주입니다. 저 친구가 이제 늑대 수인 해가지고 남주고요. 여러 가지 수인들이 나오는, 그런 웹툰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저의 최애 커플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여우 수인하고
약간 그 여우수인 친구의 누나하고 약간 조금 뭐가 좀 달달하게 가려는 그런 뉘앙스가 보이다가 조금 갑자기 급선회를 한 게 좀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찌통이에요 진짜. 이게 또 서브남주병이 발동돼가지고 서브병이 또 발동이 됐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아 진짜 너무 찌통이에요 진짜로. 아 진짜. 음 저는 이 서브병이 발동된다는 게 진짜 너무 잔인한 건 것 같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이 서브병이. 아, 그 다음에 또 중간에 한 분이 나오시거든요. 중간에 이제 여주랑 이제 서로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여주랑 남주랑 조금 이제 거리를 뒀는데, 그거를 이제 통해가지고 중간에 나오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너무 찌통이에요, 그분도 진짜로. 아, 진짜 서브병이 이게 이렇게 세게 걸리면 안 되는데, 진짜로. 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서브병 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서브를 좀 파괴될 것 같다. 여러분들은 그랬을 때 빠르게 도망칩시다. 잠깐만 약 좀 먹을게요. 제가 밥을 먹은 지 좀 돼가지고 그리고 제가 오늘 약을 안 먹었네요. 잠시만요. 그니까요. 이게 서브 캐릭터를 자꾸 매력적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걸 버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진짜 금덩이를 버린 것 같이 진짜 막 버릴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고 그렇지 진짜로. 아 진짜 그거를 어떻게 버려 우리가 진짜로. 그러니까 그거 버릴 때 저희의 심정을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렇게 막 그거 만드십니까? 그렇게 매력적으로.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이 웹툰이 특히 약간 매력 있는 서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약간 뭐라고 할까요? 되게 뭐 전 여친, 전 남친 이런 관계성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되게 다양한 관계성이 많이 나오는 웹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좋아요. 자, 그래가지고 아마 다음은 그걸 겁니다. 나오지 못한 후보들 5개. 가볍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유명하죠. 연애혁명. 두 번째는 청춘 러브썸. 세 번째는 청춘 계시록. 네 번째는 오늘도 사랑스럽게. 다섯 번째는 우리 길드 아이돌. 이렇게 총 5개가 아쉽게도 이제 떨어진 느낌이고요. 떨어진 이유들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연애혁명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떨어뜨렸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냥. 연애혁명 같은 경우에는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거는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걸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있나? 추천해드리는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나중에 그냥 가볍게 풀자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청춘 러브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작인 청춘 블러썸을 먼저 보고 청춘 러브썸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청춘 블러썸을 조금 추천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렇게 조금 뒤에 가져왔고요. 청춘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요, 방송에서 이제 말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조금 이제 약간 사이비 관련해가지고 몇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조금 방송적으로 조금, 아무래도 풀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넘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넘겼고요. 오늘도 사랑스럽게 라는 거는 사실, 저거 되게 재밌거든요. 저거 되게 재밌는데, 내용이 조금 이제 슬슬 희미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사실 본지 좀 됐어요. 오늘도 사랑스럽게를 제가 좀 본지가 오래돼가지고 조금 내용이 좀 긴가민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떨어졌어요. 슬슬 이제 조금 내용이 좀 긴가민가 해가지고 앞에 조금 오래된 그 연애 웹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봤던 이제 슈퍼 시크릿이나 아니면은 뭐 현재 연재 중인 웹툰이거나 그래가지고 내용들이 좀 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오늘도 사랑스럽게는 조금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나는 거라고는 이제 조금 이제 강아지 공포증이 있는 남주하고 매 이제 신데렐라처럼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강아지로 변신하는 여주하고 서로 이제 우당탕탕 연애를 시작하는 그런 느낌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만으로 설명을 하기는 좀 많이 어려운 느낌이라 가지고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맞아요. 드라마로 나온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되게 여러분들 저 작품도 되게 좋은 웹툰입니다. 우리 길드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저 이유가 좀 있긴 합니다. 맞아요. 화가 많이 없어요. 이게
우리 길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되게 달달합니다. 그림체도 진짜 좋아요. 이게 그림체가 미쳤습니다. 그냥 너무 달달해요. 진짜로 남주 너무 잘생겼고요. 여주도 진짜 예쁩니다. 여주가 본인은 뭐 외모에 약간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는데 왜 자신감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가끔 보면은요, 남주의 외모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남주의 외모가 진짜 빛이 나기 때문에 진짜 빛나요. 남주가 진짜 빛이 납니다. 얼굴에서 후광이 비쳐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그림체가 진짜 미친 웹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휴재 중인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떨어졌습니다. 그림체가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웹툰이긴 해요. 약간 나오지 못한 후보군에 속하는 웹툰들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추천을 안 드린다 뿐이지, 약간 길게 빼기 어렵거나 아니면은 약간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리기 어렵거나라는, 그런 명목하에 빠진 친구들이지, 얘네들은 재미가 없으면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이시는 5가지 웹툰. 저도 이것도 추천드리는 웹툰이에요, 사실. 그냥 특정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제외가 됐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은요. 옴니버스 형식의 웹툰입니다. 자, 이제 잠깐만요. 아이고,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개월치 되는 수학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나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왜 이렇게 자꾸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지? 감기 걸렸나? 약간 감기에 조금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가지고. 아니면은 봄이라 가지고 꽃가루 알러지 때문인가?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꽃가루에 좀 민감하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좀 특히 그런 거 봤어요. 진짜 꽃가루 알러지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옴니버스에 대해서 혹시라도 약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옴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주제나 인물로 좀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뽑는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와가지고 한 가지 주제로 쭉 가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왔다 갔다, 예를 들어가지고 히로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뭐 의사 업무를 보다가 다음 화에서는 갑자기 막 그 저격수 짓을 하고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의 조금 에피소드들이 좀 다양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속하는 웹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웹툰은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웹툰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진짜 주기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진짜 주기적으로 봐요. 진짜 그 정도로 저한테 큰 교훈을 준 웹툰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명작으로도 유명합니다. 명작으로도 되게 유명해가지고 혹시라도 이걸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 진짜 인생에서 한 번쯤은 볼만하다. 이거는 한 번쯤 볼만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 죽음에 관하여 라고 하는 이제 옴니버스 형식의 웹툰이고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 그곳엔 누가 있을까? 가는 길이 심심한데 네 이야기는 한번 듣지. 해시태그로는 드라마, 감성 드라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글그림, 신희 현우 작가님, 연재일 2012년 8월 30일부터 2013년 2월 28일, 이용 등급 12세. 한 줄 요약, 웹툰도 하나의 예술의 하나다. 저의 평가는요, 명작이라는 소리가 많아가지고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여러 에피소드들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웹툰입니다. 이게 못 보신 분들이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못 보신 분들이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대충 줄거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죽음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죽음들이 나와요. 뭐 소방관 분도 계시고, 아니면 노인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버지의 죽음도 계시고, 아버지의 죽음도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죽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죽음에 관해가지고 4, 5세기 가기 직전, 혹은 4, 5세기 가가지고 이 신이라는 존재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내용의 웹툰입니다. 이거는 사실 명작으로 유명합니다. 이게 제가 웹툰도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다, 웹툰에서도 어느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저한테 교훈을 준 그런 웹툰이요. 교훈을 줄 수 있다. 웹툰도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교훈을 준 웹툰이에요, 이 웹툰이. 그래가지고
앞에 로맨스 웹툰들 사실 추천드렸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버킷리스트에 넣어도 됩니다. 이게 그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쯤 대화해가지고 보시는 걸 진짜 강추드립니다. 이거는 진짜 강추드려요. 그 정도로 좋은 웹툰이에요. 보고 눈물 날 수도 있어요. 보고 눈물 날 수도 있고 제가 기억나는 가장 좋은 에피소드들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친구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친구라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제 이게 나올 당시 이제 2012년 아니면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에베레스트 등반에 관련된 되게 여러 가지 이제 고난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에베레스트는 진짜 등산하기 어렵다라는 것도 막 많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어려운 시기였단 말이야. 에베레스트 등반이 누구나 뭐 꿈을 꿀 수는 있지만 되게 어려운 시기였는데 5명의 친구가 같이 학창시절 때부터 우리는 크면은 에베레스트에 가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에베레스트 등반을 함께 합니다. 에베레스트 등반을 함께 하는데 그렇게 올라가다가 한 명한테 사고가 나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한 명한테 사고가 납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명을 낙오될 위기에 처해가지고 한 명한테 한 명이 다른 친구들 말을 합니다. 본인을 버리고 가라고. 왜냐하면은 나머지 4명의 친구들은 그게 꿈이었잖아요, 사실. 에베레스트를 정상까지 등반하는 게 꿈이었잖아. 그래가지고 자신을 위해 꿈을 버리지 말고 4명이라도 가라. 라고 이제 말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4명 이제 거절하다가 이제 누워있던 이제 아파가지고 부상을 당했다가 그 친구가 눈을 감았다가 떴더니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나를 버리고 올라갔구나. 시원섭섭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에피소드가 진행이 되는데 중간에 가이드가 한 명 나옵니다. 가이드가 한 명 나와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올라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런저런 뭐 인생 사는 이야기나 젊은 것 같은데 왜 에베레스트 등반을 선택하게 됐는지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친구를 만납니다. 결국 친구들하고 재회를 하는데 이 이유는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이유는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로 저는 이걸 보고 진짜 여운이 세게 남았어요. 진짜 여운이 세게 남았습니다. 진짜 엄청난 명작이에요. 이거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엄청난 명작입니다, 이게. 작가님들이 연출을 진짜 잘하세요. 이게 좀 상상하면서도 좀 벅차오르는 감정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을 다 잊지 못하겠네요. 아무튼 네, 그런 감성들이 좀 있고 명작이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잠깐만 빠르게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잠깐 별 좀 보고 올게요. 잠깐만요. 잠깐 달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왔습니다. 네. 이렇게 떠난 이유는요, 네. 화면 전환을 했다가 제가 봤을 때 초기화 될 것 같아가지고
슬라이드가 초기화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갔고요. 네,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껐다 키면은 그 초기화가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네. 아, 브금이요? 브금 키고 갈 걸 그랬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맞네. 브금은 키고 갈 걸 그랬네. 아무튼, 네. 네, 일단은, 네. 마저 좀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죽음에 관하여 상당히 많이 추천드리는 웹툰입니다. 다음. 자, 네로의 실험실입니다. 네, 자, 네로의 실험실입니다. 검은 마법사 네로와 태엽장치 아가씨 비올레타. 그들을 둘러싸고 펼치는 기묘하고 환상적인 이야기들. 해시태그는 판타지밖에 없긴 하지만, 일단 옴니버스 형식이에요, 일단.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외눈박이, 그림, 시연. 연재일은 2012년 9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4일. 이용 등급 전체 이용가. 한 줄 묘사, 가벼운 묘사와 그렇지 않은 내용. 저의 평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기대는 안 하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림체가 딱 봤을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림체가 정말 처음에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좋아 보진 않았거든요. 진짜 가볍단 말이야, 그림체가. 근데 저는 이 웹툰이 진짜 앞에서 소개했던 죽음에 관하여라는 웹툰만큼이나 되게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이 웹툰이 되게 가벼운 그림체인데 되게 내용은 무거워요. 그리고 오히려 그 괴리감 때문에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극대화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보다 이 이야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림체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마지막에 들더라고요. 마지막이 되면은 이거보다 이 그림체가 어울릴 순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여러 가지로 메시지들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약간 그 당시 사회상에서 약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비난 아닌 비난?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든 사회를 비난하는 그런 느낌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 에피소드 있고 해가지고 되게 재밌고 감명 깊게 봤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웹툰 자체가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죽음에 관하여보다는 한 개 에피소드 당 해가지고 조금 가지고 있는 볼륨이 길긴 하거든요. 대충 한 개 에피소드당 대충 2에서 3화 정도 쓰는데 3화, 4화 정도 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입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그 당시 웹툰 특성상 짧긴 짧아요. 그건 있어요. 그 당시 웹툰들이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보면 좀 짧긴 한데, 그게 좀 아쉽다인 것 같아요. 흡입력이 좋아가지고 더 짧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심지어 흡입력이 좋아가지고 더 짧게 느껴져요. 아무튼, 네. 제가 생각보다 하나의 웹툰당 해가지고 조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일단은 나머지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나머지가 생각보다 이게 소개할 시간이 그렇게 많을까 싶어지네요, 갑자기. 생각보다 제가, 담고 싶은 메시지가 생각보다 많네요. 자, 다음입니다. 이제 AI가 세상을 지배한다면 이라는 웹툰이고요. 한국은 최첨단 AI 개발에 성공한다. 그 후 100년, 세상은 AI를 지도자로 맞이한다. 기술 발전의 특이점이 온 세상, 삭막하고도 기괴한 풍경을 그려낸 SF 옴니버스. 판타지 SF가 해시태그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림, 포고, 후파. 이렇게 두 분이 그림 맡으셨고, 연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2020년 10월 3일부터 2021년 10월 2일. 이용 등급은요, 14세. 한 줄 요약은요, 이제는 판타지가 아니다. 이게 한 줄 요약입니다. 이제는 판타지가 아니에요. AI가 세상을 지배한다면 이제는 판타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가벼운 이제 가까운 시일 내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긴 해요. 진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의 평가는요, 현재 AI가 이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 혹은 윤리적인 딜레마를 던져주는 웹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과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거를 좀 잘 탔고요, 일단. 그리고
그런 에피소드들이 대거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을 드려봤고요. 사실 옴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개그도 되게 좋았거든요. 옴니버스형 개그, 예를 들어가지고 마음의 소리가 있죠. 그런 식의 옴니버스 개그 톤도 되게 좋아하지만 저는 옴니버스를 볼 때 스토리를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 작가가 담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가 있냐를 되게 저는 중요하게 바라보는데 AI가 세상을 지배한다면 이게 지금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딜레마라던가 여러 가지 딜레마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좀 그런 것들 있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앞에 보행자가 있고 차량에 이제 운전자가 있으면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뭘 선택하냐 AI가 라는 거에 대한 딜레마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에피소드 관련된 것도 저는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약간 시대를 좀 앞선 웹툰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나왔으면 조금 더 잘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지금 나갔으면은 아마도 명작반이나 오르지 않았을까. 지금도 재밌긴 하지만. 그림체도 되게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림체가 막, 와, 이쁘다 싶은 그림체는 아니거든요. 사실, 요즘 웹툰들 그림체가 진짜 미쳐 날뛰거든요. 아니, 요즘 웹툰들이 진짜 그림체가 미쳐 날뛰어요, 그냥.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림체들이. 그 일주일 만에 그렇게 그려다니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정도의 그림체이기 때문에, 옛날 웹툰인 걸 감안하면 그림체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AI가 세상을 지배한다면 이 웹툰도 상당히 많이 추천드리는 웹툰입니다. 자, 다음은요. 나오지 못한 후보들. 나오지 못한 후보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아이들의 권 선생님. 이제 좀 옛날에는 좀 유명했던 웹툰인데 아마 요즘은 좀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의 권 선생님이라고 하는 웹툰인데 이거는 왜 떨어졌냐? 이거는 이게 옴니버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긴 한데 딱 봤을 때 이거는 사실 스토리 웹툰은 조금 더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조금 배제를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옴니버스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스토리에 가까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옴니버스 카테고리에서 일단 배제를 했지만 일단은 네이버에서 이게 옴니버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개를 여기다 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닥터 프로스트라고 하는 웹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심리학 웹툰입니다. 심리학 웹툰이고 이제 이거를 그리신 작가님께서도 이제 심리학 전공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거 만드실 때 여러 가지 이제 자문을 심리학 자문을 구하신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되게 디테일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그런 부분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배제가 됐냐라고 하면은 이것도 약간 스토리 형식이 좀 세가지고 좀 배제가 되었습니다. 약간 옴니버스라고는 하지만 좀 스토리 형식이 좀 셉니다. 이게 시즌이 이제 1, 2, 3, 4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러 가지 반전도 있고 되게 재밌게 본 웹툰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스토리적인 느낌이 좀 더 들긴 하지만 일단 옴니버스 웹툰 추천에 조금 넣어놔 봤고요. 그다음에 유심 교체 인생이라고 하는 웹툰인데 저게 웹툰이 그림체가 일단 가볍습니다. 그림체가 요즘 나오는 웹툰들보다 훨씬 가벼워요. 옛날 웹툰이긴 해가지고 요즘 뭐 옛날 웹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근데 남주가 잘생겼습니다. 일단 남주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잘생겼어요. 되게. 물론 마스크를 벗는 거는 제가 기억을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마스크를 끝까지 안 벗는 걸로 기억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눈매만 봐도 잘생겼잖아요. 그쵸? 눈매 잘생겼으니까 그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일단 저 눈매, 저 턱선, 저 얼굴 구성, 저 이목구비 형성에 있어가지고 못생김이란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개꾼이라고 하기엔 저거에서 못생긴 게 존재할 수 없어.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처음에 썸네일 보고 뭐야 잘생겼다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스토리가 무게감 있고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옴니버스에 좀 들어가 있고요. 네, 간단하게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유심이라고 하는 칩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인간들이 몇몇 가지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들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윤리적 질문들을 좀 던지는 그런 웹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에 약 좀 뿌릴게요. 자꾸 코가 이게
아이고, 왜 이러지? 오늘 꽃가루가 좀 많이 묻은 것 같네요, 몸에. 비염약고 먹고 있는데, 자꾸, 코가 뒤로 넘어가가지고. 자, 다음! 판타지 웹툰입니다. 판타지 웹툰이고요.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들, 그런 친구들이 조금, 주류로 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가지고 판타지의 첫 번째, 여러 가지 판타지 중에 첫 번째, 이제 주자,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첫 번째 주자입니다. 별을 품은 소드마스터라고 하는 웹툰이고요. 첫 번째,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기사를 동경하는, 슬럼가의 불황아, 블라드라고 하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블라드예요. 검은 벼락을 맞고 사는, 검은 벼락을 맞는 사고 이후부터 들리기 시작한 누군가의 목소리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푸른 달빛의 기사가 블라드의 세계를 산산조각 내면서 뒷골목의 소년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기 시작하는데, 높디 높은 밤하늘에 있지 않더라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이 떨어져 있더라도 스스로가 빛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별일 것이다. 벼락을 맞아가지고 머리가 삐죽삐죽한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본 웹툰 들어가면 머리가 생각보다 차분해요. 표지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웹툰 들어가면요, 머리가 차분합니다. 그렇게 막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지가 않아요. 해시태그는요, 판타지, 중세 판타지 액션, 시리어스, 서양, 소년물, 용사, 액션, 성장물, 소년 왕도물, 소설 원작입니다. 그림은요, 홍대이, 작가님 글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은, 준호 작가님. 원작으로는요, Q10, Q10이라고 읽었는지 Q10이라고 읽었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무튼 원작 작가님은 Q10 작가님이라고 하고요. 연재일은 2023년 9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연재 중입니다. 이용 등급 15세,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정통 서양 판타지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평가,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뭐 무슨 탑이 생기고 갑자기 뭐 스테이터스 창이 보이고 막 그러고 있는 막 현대 판타지 물들, 막 거기서 몇 안 되는 정통 중세 판타지입니다. 미쳐버린 문장력이 이쁜 그림체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이 진짜 이뻐요. 이게 보시다 보면요, 글이 진짜 이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오글거린다는 명목하에 사실 낭만을 좀 많이 잃고 사는 게 아닐까라는 여러분들께 말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글이 진짜 오글거린다라는 범주, 바로 직전에서 글을 딱 끊어버립니다. 진짜 깔끔하게 이쁘고 낭만 있는 글을 구사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웹툰 같은 경우에는 정통 서양 판타지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거 되게 좋아요. 글이 좋아요. 그림도 좋은데 그림도 좋습니다. 막 우리가 과거에 느꼈던, 흔히 이제 헌원에서 느꼈던 그 성장하는 재미, 그게 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되게 여러 가지로 사이다도 많습니다. 사이다도 많고, 성장하고 있다는 게 눈에 딱 보여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인들이 어떻게 예를 표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변인들이 예의를 엄청 존중합니다. 예의를 엄청 차려요. 제가 소문난 이제 유교 보이기 때문에, 진짜 예의를 엄청 차립니다. 주인공도 처음에는 이제 약간 뒷골목 출신이니까 좀 약간 껄렁껄렁 하거든요. 얘가 처음에는. 근데 가면 갈수록 얘가 조금씩 예의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읽기 편안해요. 읽기 편안합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추천드리는 웹툰 중에 하나다. 첫 번째 추천 웹툰은 정통 서양 판타지 웹툰입니다. 자, 다음은요. 되게 오래된 웹툰이에요. 이런 영웅은 싫어 라고 하는 웹툰이고요. 실존하는 수많은 영웅들과 싸우는 히어로, 스푼의 대활약 이야기, 해시태그로는 판타지, 히어로, 이능력 배틀물,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림 삼촌 작가님입니다. 연재일은 2011년 11월 2일부터 2017년 9월 26일이고요. 이용 등급은 15세입니다. 한 줄 요약은
적절한 개그 배치로 강약 조절이 완성되었다. 인 것 같습니다. 저의 평가는요, 초능력, 이능력, 인류의 존재 등이 있는 세계관에서 최강의 능력을 가진 소심한 주인공이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현실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은요, 왜 굳이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걸 썼냐? 얘가 나중에 끝까지 성장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아, 오늘 근무 끝났는데 막 이러면서 도와줄 거 다 도와줍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진짜, 이거 근무 끝났는데 이거 하면서 도와줄 거 다 도와줘요. 그런 식으로 좀 현실적으로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이 진짜 현실적이에요.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 나는 그냥 적절한, 애초에 주인공이 히어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것 때문입니다. 내신에 쓸 봉사의 실적을 얻기 위해서, 봉사 시간을 얻기 위해서, 히어로 일을 시작하는 게 첫 번째, 히어로 일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얘의 꿈이 뭐냐? 그냥 소박하게 그냥 뭐였지? 강아지 키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시골에 가가지고 강아지 키우면서 사는 게 꿈입니다, 이 친구. 그런 식으로, 되게 소박하고 현실적인, 뭔가 현실에 있을 법한 그런 인간상인데, 문제는 이 친구가 겁나게 센 초능력자라는 거. 그것밖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소심해. 문제는 근데 소심해. 이 친구가 진짜 현대 최강의 초능력자라고 그냥 인게임이 아닌데? 작품 내에서 그냥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땅땅땅하고 못을 박았는데, 근데도 소심해가지고 그 성격 때문에 능력을 제대로 쓰지 못해요. 약간 리미터가 좀 걸리는 느낌입니다. 그 모브 사이코 100이었나? 그 작품 생각하시면 돼요. 모브 사이코 100이 작품을 생각하시면 돼가지고 얘가 되게 강력한 초능력자인데 소심한 성격 탓에 리미터가 좀 걸려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진짜 가볍게 그냥 흡 하고 힘 주니까 건물이 날아가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아이예요, 원래는. 원래는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원래 그냥 가볍게 그냥 흡 하니까 그 건물이 날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거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진짜 막 그런 내용이 중간에 한 번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악역이 잘생겼어요. 악역이 잘생겼는데 최후가 좀 불쌍합니다. 악역이 되게 잘생겼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악이에요. 뭐 되게 사연이 있어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이코패스로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악입니다. 전 이런 캐릭터 좋아해요. 그냥 약간 조커처럼 절대적인 악. 그냥 얘는 그냥 악한 사람이 하고 못 받고 시작하는 거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악역이 되게 매력적이다. 물론 그 메인 악역, 악역 보스 외에는 조금 약간 여러 가지 서사들이 좀 있긴 한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로 조금 그래서 약간 사연이 없는 그냥 악이다라는 거. 그치? 뭐라고 할까요? 사연이 있는데 없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조금 되게 중요한 작품이다. 재밌는 작품이다 라는 거. 자, 다음 판타지 웹툰으로 조금 넘어가 볼까요? 자,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결말이 진짜 깔끔하게 끝나가지고 제가 넣어봤고요. 만지면 모두 부서진다. 마이너스의 오른팔을 가진 소년 이야기. 해시태그로는요. 판타지, 액션 판타지, 이능력, 소년물, 액션 성장물, 그 다음에 최강자전, 우승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글 그림은 이제 김견 작가님이라고 하고요. 연재일은 2026년부터 2026년이 아닌데 잠깐만 잘못 적었네요. 아마 저게 좀 빨리 시작했을 텐데. 미래에 시작했네요, 작품을. 잠깐만요. 미래에 시작했네요. 2016년부터 2024년 9월 29일까지 일단은 연재를 하셨고요. 이용 등급은 전체 이용가입니다. 한 줄 요약으로는 악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조금 한 줄 요약이 좀 들어가고요. 기로의 평가는 초반에는 악이 되게 명확해요. 악이 되게 명확합니다. 근데 에피소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그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악은 악이다 라는 게 결국은 명확하게 보이는 웹툰이라고 생각해요. 앞에 있던 그 절대악 개념보다는 조금 더 고도로 조금 뭔가 꼬여 있습니다. 뭔가 처음에 악이었던 애들이 좀 꼬여 있어요, 뭐가.
근데 그게 조금 납득이 되게 꼬여있는 느낌이에요. 되게 약간 얘는 사실 착한 놈이었어 하면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서사를 부여하는 경우가 덜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서사를 부여한다기보다는 기존부터 조금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들이 이래가지고 조금 애들이 악해 보였구나 혹은 악해졌구나 라는 거를 좀 보여주면서 되게 좋은 웹툰인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원피스라고 하죠. 원피스의 철룡인 같은 느낌이에요. 원피스 철룡인 같은 느낌인데 사실 여러분들 그 원피스를 조금 최근까지 보신 분들 알겠지만 사실은 철룡인들이 착한 애들이었어요. 사실은 철룡인들이 그렇게 나쁜 애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피스의 가장 최종 보스 때문에 좀 타락을 해가지고 조금 많이 착해지고 나빠지고 약해진 느낌이지 철룡인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나빴던 애들은 아닙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얘들의 메인 빌런들이 조금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되게 옛날 작품인데 좀 휴재를 길게 했어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했는데 휴재를 꽤 길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휴재를 4년 반 동안 했어요. 휴재를 4년 반 동안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오래 기다렸는데 다행히 그래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 엔딩이 나왔네요. 휴재를 4년 만에 해가지고 제가 정말 오래 했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스팀펑크입니다. 몇 안 되는 스팀펑크 작품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보시면은요, 그 표지 보시면은요, 옆에 이제 왼쪽에 이제 약간 저 스팀펑크적인 요소가 있는 기계가 좀 있죠. 약간 좀 저런 식으로 최신 기술은 아닌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좀 최신 기술인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돼 있어가지고 스팀펑크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보는데 되게 재밌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작품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약간 봤을 때 스팀펑크적인 요소 예를 들어가지고 막 증기로 움직이는 막 무언가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사실 중간에 뭔가 되게 중요한 불을 뿜는 막대기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거든요. 이거는 되게 그 세계관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스포라서 일단 넘어가지만 불을 뿜는 막대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서 좀 유추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 잠깐만요. 다음은요. 아 이거군요. 다음은 이거네요. 자 잔불의 기사입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잔불의 기사고요. 잠깐만요. 옆에다 띄워놔야겠다. 옆에다가 좀 띄워놓을게요. 여기 있다. 잔불의 기사입니다. 자, 유일한 가족이자 최고의 기사 유망주였던 쌍둥이 동생이 살해당했다. 천재적이었던 동생과는 달리 무예의 재능이 전혀 없지만 동생의 복수를 위해 강함을 연기하기로 결심한다. 약해 빠진 나는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해시태그로 판타지, 중세 판타지 액션, 마법, 액션, 성장물, 세계관, 소년 왕도물, 복수극, 두뇌 싸움 이렇게 있고요. 글그림은 이제 환희 작가님께서 다 맡으셨습니다. 연재일은 2021년 3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연재 중이시고 이용 등급은 15세, 한 줄 요약은 두뇌와 눈치는 결국 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희로의 평, 주인공이 되게 약해요 애가.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게 약합니다. 진짜 약해요 애가. 그냥 뭐 반전 없어요. 진짜 약합니다. 뭐 재능 없어요. 뭐 갑자기 얘가 무슨 재능이 있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뭔가 세요. 얘가 일단은 되게 약간 그 먼치킨 물이 약간 그 주인공이 그곳에 도착을 하면은 이제 일이 해결이 되겠구나 라는 그 확신이 들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약하거든요. 근데 딱 얘가 왔을 때 그 느낌이 확 듭니다. 이제 해결이 되겠구나. 얘가 뭔가를 보여주겠구나 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얘가 그래서 가지고 이제 약한 게 주변인들이 너무 초인이라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게 아무리 봐도 약한 게 맞거든요. 근데 일을 해결하는 게 진짜 납득이 가게 해결이 됩니다. 막 주변인들을 막 쓰고 막 주변인들 막 무슨 스타크래프트 하는 것처럼 막 주변인들 막 너는 여기로 가가지고 이걸 맞고 너는 여기로 가가지고 이걸 맞고 나는 여기서 이걸 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납득이 가요.
아, 얘가 이래가지고 여기를 보냈구나. 혹은 얘가 이래가지고 이 역할을 맡았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얘가 약하다고 해야 될지 세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엄청 머리가 좋습니다. 얘가 약하다고 해야 될지 세다고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애매해요. 이 작품의 유일한 단점. 좀 짧아요. 제가 분량을 세봤는데 살짝 짧습니다. 살짝 짧아요. 그리고 그림체가 요즘 나오는 웹툰들에 비해서 조금 선이 좀 두껍고 좀 약간 터프합니다. 그림체 자체가 선이 좀 터프하고 좀 짧아요. 그 약간 좀 거칠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호불호를 살 수 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이 되게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면서 어느 정도 좀 납득이 가는 게 좀 눈에 보이니까 되게 재밌게 본 몇 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판타지 작품들이 사실 뭐만 하면은 막 탑이 세워지고 막 스테이터스 창 보이고 막 어디 막 아카데미로 환생하고 막 게임 들어가고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요즘 판타지물이 진짜 재미가 없었는데 판타지물 중에서도 정통 판타지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정통적인 판타지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자,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사 카리엘이라고 하는 웹툰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표지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표지는 그 여주인공이에요. 근데 어그로를 끌기 위해 가지고 이쁜 여주를 세워놨다. 여주 취향이 제가 저번에 생각했던 히로들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생각했던 히로들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어디서 얘를 보고 이제 머릿속으로 생성이 됐는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같아요. 여기에 이제 시크릿 톤 들어가면 이제 히로들이 이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히로 여체화 느낌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눈매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긴 합니다. 아무튼, 네, 마왕이 죽고 용사들만 남은 세상. 그 공백을 누군가가 채워야 한다. 해시태그로는요, 판타지, 액션 판타지, 마법, 소년물, 모험, 이제 용사, 액션, 판타지, 미친 작화가 있고요. 글 그림, 김감준 맞나? 잠깐만. 용사 카리에. 아무래도 조금 그러면 안 되니까. 김감준이 맞네요. 김감준 씨가 일단은 작가님께서 그린 김감준 작가님께서 그린 작품이고요. 연재일 같은 경우에는요, 2025년 8월 6일부터 지금까지 연재 중입니다. 이용 등급은 15세고요. 제법 잔인한 묘사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잔인한 요소가 있다는 거. 한 줄 요약은요, 거친 선을 좋아하는 분들께는 진짜 강추드립니다. 이만한 용사 관련 웹툰이 없어요. 진짜 흡입력이 미쳤습니다. 거친 선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만한 흡입력을 가진 웹툰 없어요. 아니, 그 적은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한 줄 평은요, 저의 평가는요, 먼지 킴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좀 답답할 수 있어요. 확실히 그건 있습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특히 작화에 압도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 거친 선을 주로 즐겨보시는 분들께는 강추드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한번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흔히 아는 이제 스핑크스 문제를 스핑크스한테 받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씬에 그 흡입력이 진짜 미쳤습니다. 그 두뇌 싸움 그 스핑크스하고 서로 이제 머리 가지고 두뇌 싸움 하는 게 이제 눈으로 보여요. 그 눈으로 보인다는 게 재생이 됩니다. 그림이 재생이 돼요. 이게 진짜 이상하거든요. 그림이 진짜 재생이 돼가지고 저희 눈에 이제 머릿속으로 쓱 지나갑니다. 흡입력이 진짜 미쳤어요. 몰입력부터 해가지고 그게 진짜 미친 수준으로 진짜 작화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거친 선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많이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진짜 엄청나요. 자,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쳐 나오지 못한 작품들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 마왕까지 한 걸음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진짜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진짜 재밌었는데 요즘 좀 산으로 갑니다. 요즘 아직 연재 중인 작품인데 요즘 좀 산으로 가가지고 캐릭터가 좀 붕괴가 되는 무언가가 있어요. 맞아요. 병맛적인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진짜 개그 코드도 진짜 재밌거든요. 중간중간 진지할 때쯤 나오는 한 번씩 툭툭 치는 개그 코드가 진짜 예술처럼 보였는데, 요즘 살짝 꺾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명작 반열에 들어갈 만한 작품이었다가 요즘 살짝 꺾여가지고 약간 추천드리기 살짝 애매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뺐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로우입니다.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조금 판타지 웹툰인데 되게 이제 사방신을 기준으로 한 사방신을 이제 주제로 한 웹툰인데 옛날 그거 치고는 잘 만들었어요. 스토리도 잘 짰고 그렇지만 조금 요즘 와서 보면 살짝 유치합니다. 살짝 그 옛날에 그 유치함이 살짝 묻어 있어가지고 재밌는데 살짝 지금 와서 보기엔 조금 그렇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살짝 배제를 했다. 시네탑 시네탑도 사실 유명하죠. 이것도 명작 반열에 좀 오른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조금 요즘 들어가지고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요즘 들어가지고 살짝 좀 전개가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캐릭터성의 붕괴가 좀 많아요. 이제 요즘 에피소드들이 약간 그 가주라고 하는 옛날에는 조금 아예 범접할 수 없는 아예 그냥 얘가 그냥 가주가 그냥 한 층에 떴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층이 그냥 그 개팔이 나는 그런 존재들을 묘사가 됐는데 얘네가 뭐 하냐면요. 가주가 너무 이제 파워 인플레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뭘 하냐? 얘네를 앉혀두고 체스를 줍니다. 얘네를 앉혀두고 체스를 둬요, 이제. 이 싸우는 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안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체스 두고 그냥 끝냅니다. 그래가지고 최근 에피소드에 가주 한 명이 그냥 체스 두고 자기 져가지고 나는 이제 체스를 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진 거에 대한 페널티로 이제 가주직을 내려놓게 되면서 감정들이 한 번에 몰려옵니다. 그동안 이제 못 겪었던 이제 가주직을 받으면서 봉인해 놨던 감정들이 한 번에 몰려와요. 그러면서 다른 친구 가주한테 말합니다. 친구 가주한테 나 외롭다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실 그 에피소드는 진짜 엔딩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가지고 과정이 너무 별로였다. 막 체스말 들고 뛰어다닙니다. 선별 인원들이 체스말 들고 뛰어다니면서 가주하고 협상을 시도해요. 근데 저희가 아는 가주들은 감히 벌레가 어딜 가면 나한테 말을 걸어 하면서 그냥 손가락 한 채로 그냥 죽여버려야 되거든? 그냥 어딜 가면 벌레가 하면서 그냥 목을 그냥 싹 잘라버려야 되는 애들인데 근데 그래 뭐 너가 체스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뭐 할 수가 없네. 너 한번 어디 말을 해봐 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캐릭터성의 붕괴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드라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느 마법사의 식당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재밌어요. 이것도 되게 소설 원작의 작품인데 그림체 좋고 약간 힐링됩니다. 그리고 일종의 먼치킨물이기도 하고요. 컨셉이 어떤 거냐? 이 친구가 원래는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현실 세계에 살던 친구인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 세계로 넘어가서 마법적 재능을 발휘하면서 좀 이제 전쟁 영웅이 되었는데 이제 전쟁 영웅은 되고 이제 약간 은퇴하면서 이제 구석에 좀 시골 마을에 식당을 차리면서 벌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힐링됩니다. 그림 작화 좋고요. 되게 밤에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음식을 시켜 먹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작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 작화 좋고 그렇지만 왜 떨어졌냐? 앞에 애들이 약간 스토리적으로 뭔가 그 하드 터칭하는 무언가를 담고 있어요. 무언가를 담고 있는데 얘는 사실 제가 만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무료 공개된 본들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게 생겨가지고 사실 조금 후회되긴 해요. 그냥 추천할 걸 그냥 추천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나쁘지 않은 작품이에요.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네. 다음은요. 자, 아포칼립스물입니다. 아포칼립스물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뭘 넣어야 될지 아포칼립스에. 그래가지고 사실 판타지물에서 몇 개 훔쳐왔어요. 판타지에서 몇 개 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판타지에서 안 나왔다고? 라고 이제 의아한 작품들이 하나가 있을 텐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도 보일 겁니다. 아포칼립스가 뭐냐? 그냥 지구가 멸망하면 어떻게 되냐? 지구가 멸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이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혹은 지구가 어떤 식으로 멸망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이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보통 보여주는 게 메인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첫 번째 작품 판타지에서 훔쳐온 그 작품입니다. 자, 전독시라고 하죠. 전지적 독자 시점. 이 첫 번째 아포칼립스물 주인공인데 판타지로 되어 있는 위쪽에 제가 이거를 수정하면서 좀 급하게 했나봐요. 이건 내가 아는 그 전개다. 한순간의 세계가 멸망하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다. 오직 나만이 완주했던 소설 세계에서 평범했던 독자의 삶이 시작된다. 해시태그로는요, 판타지, 게임, 세계관, 아포칼립스, 게임 판타지, 헌터물, 이세계 배틀물, 먼치킨, 구원서사, 소설 원작,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림, 유미 작가님하고 슬리피 씨 작가님이라고 하고요. 원작은 신총 작가님입니다. 연재일은 2020년 5월 26일부터 이제 현재까지 연재 중이고요. 이용 등급은 저도 몰랐는데 이게 전체 이용가에서 15세 이용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 줄 요약은 정갈하게 잘 만들어진 비빔밥입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요소를 여러 개를 섞어놨어요. 그래가지고요. 여러 가지 인기 많은 요소들을 잘 버무리고 그것들을 맛있게 만들어 놓은 웹소설 원작의 웹툰. 이 작품 전부터 스테이터스 창을 소환하는 웹툰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시작으로 양산되기 시작한 느낌이긴 합니다. 전독시를 시작으로 좀 그때부터 양산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메가히트를 치니까 그때부터 좀 이걸 기점으로 조금 여러 가지 스테이터스 창을 이용한 웹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말이 그다지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문장력 좋고요. 문장력 좋고 작화 좋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 좋습니다. 스토리 좋고 그 다음에 사실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양산형 웹툰의 시작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스테이터스 창 혹은 뭐 게임이 현실이 됐다라고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잘 버무렸어요. 괜히 정갈하게 잘 만들어진 비빔밥이란 게 아닙니다. 그런 요소들을 정말 깔끔하게 잘 섞어놔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진짜 과해질 때쯤에 조금 틀어져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탭댄스를 춥니다. 진짜 잘 만든 웹툰이다. 사실 개인적으로는요, 최근에 조금 이제 최근에 조금 진행되고 있는 에피소드는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은 아니긴 한데 일단은 그것도 재밌게 보긴 합니다. 재밌게 보긴 합니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전독시 팬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조금 몰매를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에피소드는 좀 취향을 탈 것 같다. 하지만 그 전까지의 전개가 깔끔하고 재밌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추천을 해드릴 만한 작품이다. 사실 이것도 뒤에 넣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이것도 워낙 유명해가지고 아까 그 연애혁명처럼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유명해가지고 사실 이것도 추천을 안 드릴까라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아포칼립스물의 명작이 많이 없어요. 진짜 아포칼립스물에요. 보통은 이게 제가 목록을 한번 쫙 봤거든요. 근데 보통은 용두삼이에요. 처음에 진짜 재밌어. 아포칼립스물이라는 게 시작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용두삼이로 진짜 마지막 즈음에 가서는 진짜 스스로 망가집니다. 그런 식으로 끝나는데 깔끔하게 끝난 아포칼립스물이 몇 개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일단은 일단은 그냥 넣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포칼립스는 많이 없습니다. 다음은요. 자, 숲속의 담. 숲속의 담이라고 하는 웹툰이고요. 자, 어느 순간부터 성장이 멈춘 담은 사람들을 피해 숲속으로 떠난다 라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해시태그로는요, 판타지, 명작, 2019년 지상 최대 공모전 우승작이라고 하고요. 아포칼립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림 작가님 같은 경우는 김전 작가님이 잠깐만 맞나? 잠깐만요. 숲속의 담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잘못 적었습니다. 다홍 작가님이요. 그래. 김윤 작가님은 아까 제가 어디였지? 김윤 작가님 앞에 봤는데, 그쵸? 마이너스의 손 작가님이고요. 다홍 작가님, 다홍 작가님이 그리신 작품입니다. 제가 이거는, 오타를 냈네요. 뒷부분에 이렇게 오타가 많지? 뭐지? 아무튼, 네.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7월 25일까지 일단 연재된 작품이고요. 이용 등급은 전체 이용가, 한 줄 요약은 포근한 그림체와 그렇지 못한 내용. 묵직합니다, 내용이. 히로의 평가는요, 처음에는 그냥 성작이 멈췄다길래, 그냥 가볍게 보는 판타지 작품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구가 멸망합니다. 아니, 진짜, 처음에는요, 그냥 성장이 멈췄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냥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음화에 지구가 멸망했대요. 진짜 이렇게 시작해요. 얘가 그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성장을 멈추니까 사실 주변인들이 막 죽어나가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본인을 스스로 어떤 숲속에 가두는 거예요. 스스로를 어떤 숲속에 막 가뒀어요. 본인을 막 주변에 막 가시동을 막 호로록 해가지고 뭐 아무도 못 오게 막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을 가둡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는 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눈을 딱 떠가지고 밖에 나가보니까 뭐야 이거 우리 집 왜 불타고 있어? 뭐야 여기 뭐야 황해밖에 없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갑자기 중간에 그 지구 멸망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얘 능력은 성장이 멈춘 것만이 아니었다. 성장이 멈추는 것만이 아니었고 얘의 능력은 자신의 성장이 멈춘 만큼 주변을 성장시켜요. 얘가 자신이 성장이 멈춘 만큼 주변을 성장시켜버립니다. 그게 사실 이 친구의 원래 능력이었던 거예요. 성장이 멈추는 게 그냥 본래 능력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얘 주변의 나무들이 얘 성장력을 쪽쪽 빨아먹어가지고 얘 주변만 푸르게 숲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지구는 진짜 황폐해졌는데 얘 주변에만 그 숲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냐? 왜 저기만 숲이 있지? 뭐지? 대체 뭐가 있길래 왜 저기만 숲이 있을까? 하면서 조금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조금 좀 이야기가 좀 전개가 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숲속의 담 같은 경우에도 그림체가 포근합니다. 되게 귀여워요. 그림체가 포근하고 귀엽고 되게 주인공 뭔가 되게 막 성숙한데 뭔가 애기같이 생겨가지고 약간 뭐 꼭 안 다음에 머리 쓰담쓰담 해주고 싶고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애가 좀 포근포근하고 귀엽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 애처럼 되게 약간 대했었는데 그쵸. 애가 좀 성숙해가지고 약간 애처럼 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쓰담쓰담 정도로 용서해주고 있습니다. 쓰담쓰담 정도로 용서해주고 있어요. 맞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숲속의 담 재밌고 그림체 이쁘고 편안합니다. 여러분들께도 강추드리는 웹툰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요. 자, 세기말 데빌.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는 웹툰의 이제 마지막 직접 추천해드리는 웹툰의 마지막인데요. 세기말 데빌이라고 하는 과거에 기다리면 무료 작품이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사실상 판타지 작품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일단 아포칼립스물에 넣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일단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하늘에선 재가 내리고 땅에선 악마들이 기어다닌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소녀는 한 헌터와 멸망한 세상을 여행한다.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찾기 위해서 해시태그로는요, 판타지, 액션 아포칼립스, 생존, 모험, 크리처, 성장물, 아포칼립스 약간 이렇게 돼 있고요. 글 그림은 셰이 작가님입니다. 연재일이 그리고 제 생일부터 연재를 하셨더라고요. 2022년 12월 28일 제 생일부터 연재를 해가지고 2024년 12월 25일 이제 크리스마스 날 연재 종료를 하셨던 걸로 보이더라고요. 이용 등급은 15세. 한 줄 요약하자면 절망스러운 세계관과 귀여운 그림체가 잘 버무려져 있다라는 거. 아까 수정의 담과 조금 다른 의미로 귀여운 그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저의 생일날부터 연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볼 때는 그림체가 너무 귀엽고 뽀짝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봐야겠다. 이거는 기다리면 무료 작품을 보는 건 진짜 고문인 건 알고 있는데 일단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세계관이 생각보다 어두워. 그 세계관이 생각보다 어둡고 막 다크하고 막 그래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막 뭐만 하면 막 사람 죽고 막
막 어떤 쉘터 들어갔더니 막 거기 아니 너는 악마잖아 나가 하면서 막 창어로 막 쑤시려고 그러고 막 진짜 다크한 세계관, 디스토피아 세계관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보면서도 되게 어두운 세계관이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에는 정석적인 되게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면서 희망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걸리는 거 없이 끝났어요.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은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에서 쓰는 인간 찬가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약간 좀, 말이 좀 복잡하게 표현이 됐는데, 결국은 작가님이 원했던 거는, 인간은 결국 이겨낼 것이다, 라는 걸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결국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인간은 이겨낼 거다, 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포칼립스 세계관의 대부분의 주제가 이거예요. 결국 인간은 이겨낼 거다. 진짜 다크한 세계관인데 웬만하면은 그냥 그런 식으로 조금 그게 되거든요. 어쨌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되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요. 아포칼립스물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아파. 목 아파. 나오지 못한 후보들 먼저 다음에 정리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 자, 그 하우스키퍼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유일한 단점, 유일한 약간 그게 좀 있습니다. 그 슈퍼스트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이제 과거에 조금 유명했던 세계관이 있는데요. 그거의 작품이라는 게 흠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거대 로봇이 나와버립니다. 그게 조금 살짝 흠입니다. 그게 사실 좀 아쉬워요. 그게 그래가지고 사실 뭐 슈퍼스트링이라는 프로젝트가 정말 크게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좀 주춤해지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소식 끊겨가지고, 사실 하우스키퍼라는 작품이 되게 뭐 좀비 요소에다가 여러 가지 판타지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아포칼립스 요소, 아니면은 뭐 AI 요소, 그런 것들을 진짜 잘 버무리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쉬워요. 점점 가면 갈수록 조금씩 파워 인플레 살짝씩 좀 버거워하시는 모습들이 보여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괴물들의 장의사라고 하는 웹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왜 그냥 끝냈냐라고 하면은, 왜 밖에 나와 있냐? 이게 뭐 네이버의 압박을 받아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진짜 갑자기 연재 종료를 해버립니다. 이게 정확히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연종을 해버려요. 진짜 떡밥을 진짜 한 5,000개를 뿌려놓고 그 중에 1,000개만 회수한 다음에 또 연재 종료를 합니다. 떡밥을 진짜 많이 뿌려놓고서는 회수를 진짜 일부만 하고 끝내버린다. 근데 그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이 정도 떡밥을 회수하고 할 수 있는 작가님이면은 그냥 끝낼 작가님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끝내셨길래 이게 뭐지? 싶었던 작품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꿈의 기업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해요. 조금 뭔가 세계관 자체가 좀 아포칼립스물 중에서도 좀 복잡한 편입니다. 그리고 좀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일단 제외가 됐고, 그림체도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려요. 그림체도 좀 호불호가 조금 많이 갈려가지고 이건 좀 배제를 했고요. 트리거라고 하는 작품도 그림체가 좀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재밌어요. 사실 그림체가 조금 진입장벽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재밌습니다. 저것도 혹시라도 있으면은 추천드리긴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은 지금 장기 휴재 중이에요. 휴재를 언제 푸실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정말 저거 좋아하는 작품인데 조금 좀 장기 휴재 중이라서 좀 많이 아쉬워요. 아무튼 이제 진짜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보는 걸로 할게요. 됐다. 이제 그만, 네. 그만 이제 마무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이만 마무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컨텐츠 웹툰 추천 마무리 일단 해보는 걸로 하겠고요. 힘들다. 아이고. 아니 목도 제대로 못 풀고 와가지고 이게 일단은 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늦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제가 이거는 다 놓고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만약에 늦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리고 늦는 그런 경우만 생길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네. 오늘은 방송 이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제가 목 상태가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네요. 그래서 목이 뒤로 넘어가면서 이게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네. 맞아. 맞아. 오늘 원래 이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맞아. 정신없어서 까먹었다. 오늘 원래 이걸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요 마슈마로에 그게 날아왔거든요, 저한테. 혹시 조금 복장 조금 더 다양하게 입어줄 수 있냐, 뭐 기본 복장 임무 복장 좋은데 조금 더 다양하게 입어줄 수 있냐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제가 맞는 말이다. 내가 너무 요즘 임무복만 너무 있긴 했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다양하게 입어보려고 오늘 이걸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약간 정신없이 그거 돼가지고 일단은 네 그러면은 다음 방송에는 제가 다음에는 꼭 이제 서브 복장으로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맞는 피드백이라 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에는 꼭 반영해서 이거 그대로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이만 마무리를 좀 해보는 걸로. 마무리를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또 편한 시간이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휴방이거든요, 여러분. 아쉽게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휴방이라 가지고 맞나요? 저요? 잠깐만요. 이것도 확실하게 해봐야 돼. 제가 또 혹시라도 제가 헷갈린 걸 수도 있으니까. 맞죠? 그쵸? 목요일 휴방 맞죠? 목요일 휴방이고 금요일 24 이거 12시 방송. 그쵸? 맞죠?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 아프다. 다음에는 확실하게 목 풀고 하면서 목 풀고 확실하게 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안녕 히바 뿅뿅뿅.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안녕 뿅뿅뿅. 안녕 뿅.